파이썬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은 파이썬 특징을 몇 개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강의를 이제 선택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대충 사전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파이썬을 왜 배워야 되는지, 내가 왜 배우려고 하는지, 뭐 이 언어의 장점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서치를 해보신 상태일 것 같기는 한데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첫 번째로 파이썬이 문법이 굉장히 쉽고 간결합니다. 그래서 교육용 언어로도 원래 사용을 되게 많이 하던 언어인데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문법이 쉽고 이제 간결하다는 거는 일단은 영어 문장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예시를 한번 보면 if, for, in, 1, 2, 3, 4, 프린트 4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if는 이제 조건이잖아요. 뭐뭐 한다면 4라는 숫자가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다면 4가 있다고 출력을 해달라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 4가 1, 2, 3, 4 안에 있으면 4가 있습니다를 출력해라. 그래서 아주 직관적으로 이 코드를 읽으면서 이 코드가 뭐를 의미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프로그래머는 파이썬을 공부한 지 하루 만에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프로그래밍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걸 뭐 하루 만에 배울 수는 없겠지만 다른 개발 언어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썬은 개발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파이썬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를 이제 두고 유행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에 적합하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파이썬이라는 언어 안에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할 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 뭐 시각화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 모양의 데이터를 뭐 핸들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딥러닝을 한다든지 그런 환경들이 파이썬 위에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약간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데이터 분석을 용도로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파이썬 특징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문법을 진짜 빠르게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징적인 부분들만 훑어볼 건데 첫 번째로 파이썬은 순서를 셀 때 0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소문자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라인의 끝이 이제 문장의 끝이다 이런 얘기랑 주석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파이썬 문법을 좀 빠르게 훑어보면서 이 언어가 어떻게 생긴 언어이구나를 좀 파악하실 수 있게끔 이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순서를 셀 때 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우리는 숫자를 셀 때 아마 이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이 파이썬 프로그래머인 것 같죠? 뭐 너의 개가 혹시 무니? 하고 물어봤더니 물지는 않는데 너를 다른 방식으로 해할 수 있어. 이 개가 이제 어레이 인덱싱이 1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초록색 프로그래머가 울잖아요. 아마 파이썬 프로그래머인 것 같아요. 파이썬은 0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포켓몬이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뭐 피카츄도 넣어보고 뭐 파이리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꼬부기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이라는 걸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안에 이제 피카츄 파일이 꼬부기가 들어가 있죠. 요 리스트에서 맨 첫 번째 있는 원소를 가지고 와라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포켓몬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1이라고 적어야 피카츄가 나올 것 같은데 0부터 셉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엄청 어색한데요. 나중에 가면은 당연히 숫자는 0부터 세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이 오니까 네, 빠르게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A라는 문자랑 그 다음에 대문자 A 요 문자는 서로 다른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자 A와 대문자 A가 같니라고 물어보면은 다르다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문자열을 작성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작업들을 하실 때 뭐 변수명을 설정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예약어를 뭔가 타이핑을 한다든지 뭐 할 때 대소문자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많은 초보자분들이 실수를 대소문자 구분하는 데서 실수를 많이 하셔서 도저히 내 코드가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가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대소문자거나 오타거나.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의 또 다른 특징은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실행의 범위다라는 것을 뭐 이런 괄호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런 대괄호를 쓴다든지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이용을 해서 이 코드의 실행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제가 예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은 for I in 제가 위에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와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쓰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 i라는 변수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 이제 하나씩 꺼내가지고 실행을 한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if i가 피카츄일 때 마침 그 i가 피카츄일 때 프린트 뭐 이름을 뭐 i라고 하고 다음에 프린트 i는 뭐 전기 포켓몬입니다. 라고 적었다고 한번 봅시다. i는 전기 포켓몬입니다. 네. 이렇게 치면은 얘가 실행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서 그 꺼낸 원소가 피카츄일 때 여러분들이 이거 디테일한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이거 거의 강의를 끝까지 다 들어야 이게 무슨 코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들여쓰기를 설명을 하려고 이제 예시를 드는 거죠. 여기서 원소를 이렇게 꺼내서 그 원소가 피카츄일 때 그게 이제 전기 포켓몬입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피카츄는 전기 포켓몬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들여쓰기를 잘못 쓰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 if의 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들여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들여쓰기를 제대로 안 해줬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약에 썼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프린트는 이 if의 구역 밖에 있는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if의 구역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이 브라켓 안에 있는 코드들이 이제 실행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 반면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들여쓰기를 가지고 구역을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피카츄일 때에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if의 구역에 밖에 있기 때문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금 결과가 출력이 된 건 아니죠. 파일이랑 꼬부기는 전기 포켓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들여쓰기를 가지고 이 실행의 구역을 나누는 언어가 이제 파이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차차 들여쓰기나 뭐 이런 거는 더 볼 거니까요. 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셔도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파이썬은 라인의 끝이 이제 문장의 끝으로 인식이 됩니다. 다른 개발 언어에서는 사실 오늘만 이런 다른 개발 언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게 될 텐데 다른 곳에서는 이제 뭐 세미콜론을 붙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문장이 끝났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 라인의 끝이 그냥 문장의 끝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꼭 세미콜론을 붙여주지 않아도 되고 물론 붙여도 됩니다. 근데 보통 안 하는 것이 이제 정석이에요. 그래서 라인의 끝이 문장의 끝이다. 세미콜론을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제가 A는 1 플러스 2라는 코드를 굉장히 많이 작성을 했는데 얘는 이제 파이썬 코드가 돌아가는 거고요.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 코멘트를 달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코멘트를 주석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샵을 쓰시고 여기에다가 뭐 3, 1 더하기 2의 결과를 A라는 변수에 넣는다. 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의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내가 뭘 의도하고 이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메모로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주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은 앞에 샵을 붙이면 된다. 요 주석의 방식이 되게 다양하죠. 뭐 네, SQL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는 언어도 있고요. 근데 파이썬은 이렇게 샵을 앞에 붙여서 주석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스타일 가이드 포 파이썬 코드 요 문서가 사실 굉장히 긴데 여기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것만 몇 가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는 파이썬의 특징, 파이썬 목차를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파이썬의 특징은 파이썬이 이제 직관적이다. 그리고 개발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적합하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파이썬 문법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순서를 셀 때 0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가지고 파이썬 코드의 실행 범위를 결정한다. 라인의 끝이 문장의 끝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사용할 일이 많이는 없다. 그리고 주석은 샵을 쓰고 써주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훑어봤죠. 네,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제가 강의를 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영상 아래나 코스에서 보실 수 있도록 이제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손으로 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이거를 작성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간단한 코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직접 쳐보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백지만 줬을 때에 여기에 이제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다 도대체 뭘 써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코드를 좀 손으로 직접 쳐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공해드리는 강의 자료는 나중에 참고용으로 보시고요. 네, 여러분들 나름대로 강의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